소중한 이들과의 즐거운 자리, 그리고 맛있는 음식. 긴 세월이 담긴 먹거리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새겨진다. 대구를 상징하는 진미로 늘 손꼽히는 음식이 있으니 바로 뭉티기와 막창. 작은 고기 한 점 속에 대구가 녹아있다. 소고기와 뭉티기는 대구 육고기 문화의 그 정점에 있다. 대구의 어떤 식문화를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다. 대구의 특색과 대구 시민의 애환이 가득 담긴 대구 미식의 탄생. 시간을 거슬러 그 맛의 기원을 돌아본다. 예, 상권이 쇠퇴해가지고 지금은 어르신들의 거리라는 이미지가 강한데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대구에서 시내, 그러면 이곳 향촌동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곳 향촌동에서 제가 맛볼 음식은 뭉티기인데요. 대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식문화가 생고기고 대구에서는 생고기를 뭉티기라고 부르는데 뭉티기가 탄생한 고향이 바로 이곳 향촌동입니다.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경상가명이 차리했던 영남의 중심, 또 한국전쟁 이후 대구에 피난을 내려온 문화예술인들의 거점이었던 향촌동. 동성로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향촌동은 그야말로 대구 1번가, 불야성의 거리라는 말이 어울리는 대구 최고의 번화가였죠. 60년대, 70년대는 향촌동이 굉장히 돈이 몰리는 곳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직 동성로는 개발되기 전이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유동 인구와 많은 관공서가 몰려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이제 뭔가 고급진 식재료의 요구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구는 예전부터 이제 소고기가 발달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소고기를 생으로 먹는 그런 생고기 문화가 자연스럽게 발달이 되었고 지금은 많이 은퇴를 하셨지만 그 향촌동 골목에는 아직도 오래된 소위 말해서 대구 1세대 생고기집이라고 하는 매장들이 많이 있고요. 생고기의 고향 향촌동에서 시작해 현재는 수성롯 인근으로 본점을 이전해온 한 생고기 전문점. 50년 동안 변함없는 맛으로 지금껏 단골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대구 주장들의 성지와도 같은 장소. 식감 자체도 좋고 쫄깃쫄깃한 게 쫄깃하면서 단맛도 나는 그런 참 이 고기의 그런 본연의 맛이 느껴지는 게 그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과거 뭉티기에 주로 쓰이던 부위는 사태의 일종인 처지게살이었는데 손질이 힘들고 수급되는 양이 적은 처지게살 대신 네, 됐죠. 암소의 우둔을 처음 선보인 집이 바로 이곳이다. 힘줄과 지방을 말끔히 제거해 고기 본연의 맛을 끌어올린 뭉티기. 캬, 붉은 빛깔이 침샘을 자극한다. 고기 진짜 때깔 좋은데. 보통 생고기 이렇게 좋은 거 표현할 때 이렇게 엎어 보죠.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생고기는 사후 경직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포들이 긴장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흡착력이 좋고 그리고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있고 흡착력이 좋다 보니까 얘들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생고기에서 그 다음 중요한 게 장. 먼저 마늘은 갈면 안 되고 칼로 이렇게 다져야 돼요. 고추도 갈면 안 돼요. 고추도 이렇게 껍질과 씨가 보이도록 성글게 빻아야 돼요. 그리고 참기름. 참기름 좋아야 됩니다. 생고기집은. 양념이 맛있어요. 진짜. 이게. 이곳 뭉티기 양념의 비결은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담그는 재래식 조선 간장. 며느리도 다 깨우치지 못한 그 맛의 정수는 여전히 주방을 지키고 있는 정경희 사장님의 손맛에 있다. 대구 시내에서 처음이에요. 서비스 나간 거 없어요. 아무데도 그건 할 줄도 몰랐고. 50년의 세월 동안 가장 바쁜 역할을 자처해온 사장님. 네, 됐습니다.
변함없는 맛을 유지하는 이 집의 비결이다. 나 몇 년도는 모르겠고 좌우지간에 내 나이 18살부터 서빙했어요. 내가 그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가게 차린 결혼해가 가게 차린 거는 29. 내가 29이었어요. 어머니 고생 너무 많이 하셨나 봐요. 그때 향천동에 있을 때는 진짜 우리 말도 못했어요. 손님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사장님하고 내하고 밤에 그 장을 만들려고 열 막 하나에 깔아가지고 또 하고 막 한 열을 했어요. 열을 하니까 딱 어느 날 자꾸 맛이 나는 것 같아. 아, 열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했어요. 제가 우선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생고기는 많이 씹어야 돼요. 많이 씹으면 단맛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감칠맛이 서서히 풀어지는데 대구에서는 이제 생고기를 뭉튀기라고 하잖아요. 뭉튀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이제 손님들이 좀 먹기 편하게 회를 뜨듯이 이제 얇게 저미는 편인데 근육 사이사이에 있는 근막을 잘 제거했기 때문에 두껍게 씹을수록 이게 찰진 맛을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어요. 매일 발로 뛰어가며 각지에서 직접 공수하는 신선한 원육. 이때부터 오로지 수작업의 연속. 근육과 근육 사이에 박힌 얇은 근막과 지방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관건이다. 고기를 이리저리 뒤집어가며 무수한 손질을 거쳐야 비로소 완성되는 완벽한 한정. 번거롭지만 빼먹을 수 없는 수고다. 참기름도 향이 강하고 마늘도 고추도 향도 강하고 맛도 강한데 얘들이 싹 사라지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생고기의 맛이 딱 남아요. 대구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 생고기를 오랫동안 접해오다 보니까 이 생고기가 가지고 있는 미미한 단맛과 감칠맛을 어른이 되면 이제 누구나 쉽게 알죠. 그래서 우리가 미각은 타고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미각은 철저하게 훈련되는 감각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먹고 많이 먹은 사람들이 그 맛을 맛있게 즐길 줄 아는 게 그래서 홍어는 전라도 가서 먹어야 진짜인데 생고기는 대구에 와서 먹어야 진짜. 19세기 중엽부터 달성공원 인근에는 전국적인 규모의 우시장이 섰다. 이후 1969년 대구 도축장이 설립되었고 우시장도 이를 따라 이전하며 한참 동안 명맥을 유지했다. 덕분에 대구는 비교적 쉽게 신선한 소고기를 구할 수 있는 도시였다. 아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대구가 1910년 경부선이 개통이 되고 18년에 대구, 경주, 포항을 연결하는 철도가 개설됨으로써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또 유통의 중심지로서 자리 잡게 되었는가. 두 번째 요인은 대구 주변에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한 70% 이상이 농업에 종사했었고 농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소입니다. 따라서 교통이 좋은 대구를 중심으로 소가 많이 거래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구에는 도축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그 신선한 그 고기를 조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대구 경제가 발전하며 고기를 다루는 음식점들이 대폭 늘었는데 그 사이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것이 바로 소막창이었다. 대구의 막창은 1970년도 초에 대구시 남구 옛 미도극장 옆에서 남산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골목에 황금막창이라고 최초의 대구 막창의 시작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부터 이제 세길시장까지 쭉 막창 골목이 생겨났고요. 이후 막창이 이제 술안주로 발전하면서 대구가
명실공히 막창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시장과 도축장 인근에 우죽순 생긴 막창 전문점. 곳곳에 막창 골목이 자리를 잡았고 막창은 서민의 외식 메뉴로 사랑받았다. 소 한 마리를 전 세계에서 가장 알뜰하게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들 하죠. 그리고 그 소 부산물까지 정말 잘 요리해 먹는 도시가 바로 대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대구에 오면 안 먹고 가면 진짜 서운한 거, 지글지글 구워 먹는 그것, 막창입니다. 오래된 고깃집에 들어서면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고기가 구워지는 소리와 열심히 돌아가는 환풍기 소음, 그 속에 어우러지는 대화와 끊이지 않는 한박 웃음까지.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이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그 음식을 준비하는 주인의 노력. 이곳은 벌써 40년째 우직하게 대구 소막창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어우, 불도 좋고 고기도 초벌을 해가지고 내주시는데 색깔이 정말 기가 막혀요. 지금은 막창하면 돼지 막창을 떠올리지만 사실 대구에서 먼저 히트한 것은 다름 아닌 소막창. 그리고 이곳은 소의 직장 부위인 기름 막창 대신 홍창을 사용하기 시작한 원조집이다. 슬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막창의 빛깔이 나오고 있죠. 사실 이 막창이 그렇게 우리가 구하기가 쉬운 재료는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소 부산물 중에서도 이 막창이 소의 네 번째 위,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를 얘기하는 또 홍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게 예전에는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 막창이 굉장히 많이 소비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유명해졌고, 대구를 여행한 사람들한테 대구 가서 뭐 먹지 하면 꼭 등장하는 게 이 막창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일단 저는 소스를 안 찍고 그냥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어우, 어쩜 이러지? 진짜 이거 뭐 참기름이나 이런 데 재서 만드시나? 쫄깃꼬들하면서도 부드러운 육질이 인상적인 소막창. 소기름의 고소함이 대구의 특제 막장과 어우러지면 그 맛은 배가 된다. 아니 이거 막창을 뭐 참기름이나 이런 이 양념을 하고 재우세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세요? 예. 여기 고기 자체에서 이런 소기름이 나와야 돼요. 이제 대구 시내에서 네. 대구에서는 우리 집이 이거 제일 처음 먼저라요. 진짜요? 예, 제일 먼저라. 막창이 그래 요즘은 수입이 되잖아요. 아 예. 요즘은 수입이 되니까네. 수입이 돼도 소막창은 손질로 모내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니까네. 부편물 요런 밥통에 붙어가 있는 요 기름이 황금 있거든요. 네. 그 안에 그거를 정리를 잘 해야 돼. 깨끗하게 손질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재료가 좋아야 되고 2번은 그걸 이제 기름을 정리를 잘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면 돼요. 다른 건 없고 어디든지 좋은 거 구해가 깨끗하게 해가 잘 해보고 하면 돼요. 오랜 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우리네 인생의 일부가 된 우직한 세월의 맛. 그 속에서 만난 반가운 이들, 그리고 세대를 이어 전해지는 추억. 음식은 시간을 초월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 행복하죠. 그냥 힘든 맛. 이거는 대구 시내 한 집밖에 한 집. 세월이 아마 같이 안 왔나 싶은데요. 저희도 그래가지고 또 이 시내도 보면은 올해도 녹보가 많이 좀 있는데 좀 자주 막 그 옛날 추억 생각하면서 찾아왔다니. 퍽퍽했던 오늘 하루,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고기 한 점. 맛있는 음식이 있기에 우리네 인생은 오늘도 즐겁다.